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테니스입니다. 가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가을을 맞이할 거라고 상상하지는 못했었는데 어느덧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가을에 접어드는 문턱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많이 선선해졌어요. 물론 낮에는 날씨도 덥고 또 매미 소리도 들리곤 하지만 그 더위도 좀 한풀 꺾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여러분 1년 중에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Personally for me,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I like autumn best. 사실은 이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이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가을에 접어드는 문턱에 태풍이 벌써 두 개나 왔었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공부해야 할 레슨 4, 4강은 태풍에 관한 지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우리는 태풍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허리케인으로부터 살아남은 어떠한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도대체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건 왜 생성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4강에서 레슨 4에서 다뤄볼 예정이에요. 일단 이번 시간은 레슨 4, study points, 1차 시와 2차 시를 동시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1차 시만 딱 하고 수업을 마쳤더니 한 23분? 이렇게 study points 수업만 하면 그렇게 끝나져서 너무 짧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아쉬워할까 봐서, 전혀 안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할까 봐서 오늘은 1차 시와 2차 시를 연이어서 수업을 미리 하고 다음 시간에 본문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봐야 될 1차 시는요, 오형식을 구성하는 일반 동사들과 그리고 enough의 위치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시로 넘어가서는 2차 시에서는 또 좀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할 만한 그런 동사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공부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중간에 딴짓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그럼 1차 시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 파트이긴 합니다. 오형식 동사에 관해서 우리는 정리했었잖아요, 이미. 오형식이 어떻게 구성되는 문장이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지는 구문이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항상 주의해야 될 어법 포인트는 어디라 그랬죠? 네,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써야 하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리고 동시에 동사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해야 될 걸로 조금만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아야 될 것은 자,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를 얘기해 볼 거예요. 오형식 일반 동사요. 그러면 동사가 일반 동사이고,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 관계가 능동이라면,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어떠해야 되죠? 자, 기본 오형식 동사. 이를테면 want 목적어다. 뭐 써야 되나요? 그렇지, to 부정사 써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기 이 to 부정사를 쓰지 않는 예외들을 우리는 공부했었습니다. 많이요. 뭐 사역동사라든지 지각동사라든지 준사역동사라든지 공부했던 거 머릿속에서 쫙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일반 동사를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동안 뭐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표로 하나 정리해서 동사를 쭉 열거해 준 적은 있었어요. 근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동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ow, permit란 동사요. 우리 동사 뜻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돼요. allow나 permit만 외우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allow부터 시작해서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목적어 to 부정사까지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llow가 나왔다 하면은 뒤에서 목적어와 to 부정사 구문을 미리 예측하고 읽으셔야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어법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물론 어법 포인트로만 따져본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그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써야 하는지가 어법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어법 문제로만 접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도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거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문을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그 다음에 permit 목적어 투부정사는 어떤 의미예요? 네, 목적어가 혹은 목적어에게 이 부분 해석 부분이에요. 투부정사 하도록 혹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뭐 하다? 네, 허락하다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ow 동사는 허락하다, permit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어서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혹은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하게 되면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할 것을 그렇죠. 요청하다 혹은 요구하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ause라는 것이 명사로서 했을 때는 원인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물론 이게 명사일 때는 원인, 이유 뭐 이렇게 쓰여요. 근데 동사일 때는요, 주로 오형식을 취해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는 것을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야기시키다, 일으키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advise는 쉬워요.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하게 되면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는 것을 혹은 투부정사 하도록 충고하다라는 의미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동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convince 혹은 persuade 조금 생소한가요? 자, convince란 동사나 persuade란 동사 똑같아요.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쓰게 되면 역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to 부정사 할 것을 설득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he persuaded me. 그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뭐 하도록? To read the book. 그 책을 읽을 것을 설득했어요. 아, 나 그 책 읽기 싫어. 그랬는데, 야, 그 책 읽어봐. 진짜 좋은 책이야. 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럴 때, he persuaded me to read the book.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문은 그냥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바로 그 다음 동사 보세요. enable이란 동사입니다. 네, 가능케 하다라는 뜻이죠.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까지 붙여서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는 것을, 투부정사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encourage란 동사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쓰게 되면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장려하다, 뭐 격려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의어적 표현 아시나요? 요거 반의어? 그렇죠. discourage라는 표현이 있어요. 낙담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동사도 사실은 뭐 생긴 게 비슷하니까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서 즉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서 목적어에 to 부정사 하지 못하도록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목적어 다음 to 부정사 이렇게 오형식을 취할까요?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discourage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 쓰고요. 그 다음 목적격 보호가 오는 게 아니라 from ing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에게 ing 못하도록 막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사실은 discourage라는 동사 대신에 의미상으로 보자면 stop도 괜찮고요. prevent도 괜찮고요. 어때요? 우리 알고 있는 수거잖아요. stop 목적어 from ing, 뭐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것처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동사 넘어가 봅니다. 자, expect란 동사예요. 뜻이 뭐죠? 그렇지. 기대하다. 그럼 이 뒤에 목적어 to 부정사까지 이어지게 되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는 것을, to 부정사 할 것을 뭐 하다? 기대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온 동사 force, compel 이게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특히 force가요. 강요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강요하다, to 부정사 하도록 강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바로 want 목적어 to 부정사죠.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글의 목적이라든지 이럴 때 정말 많이 나와요. I want you to refund. 난 네가 환불해 주길 바래.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주길 바라고 싶을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want 목적어 to 부정사 하게 되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원하다.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원하다라고 번역해 주시면 돼요. 자, tell 목적어 to 부정사 마찬가지죠. tell은 사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오형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형식으로 쓰인다면 간목, 직목을 써서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오형식 하고 있잖아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서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to 부정사 할 것을 뭐 하다? 말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동사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물론 명사로서의 의미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urge가 명사일 때는 네, 욕구나 충동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그러한 욕구나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욕구,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끔 촉구하다. 혹은 뭐 충고하다. 약간 이 충구?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 조금씩 다른 거 그게 영어의 또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촉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충고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 뭐 사명식으로 쓰였을 때는 무엇을 주장하다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되셨나요? 여기서는 오형식으로서 네, 촉구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촉구하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번에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뭘 취하는 동사예요? ing를 취한 동사들이에요. 기억나세요? 이거 선생님하고 이미 했었는데요. 목적어 자리에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게 원칙인데 ing를 취하는 예외적인 일반 동사가 있다고 했죠. 대표 주자로 KFC 동사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keep, find, catch의 앞글자만 따서 선생님이 KFC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취하는 예외적인 동사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실 시험에는 이런 예외적인 것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해석을 할 때는요, 목적어가 혹은 목적어에게 ing 하는 것을 혹은 ing 하도록 뭐 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자, keep 같은 경우는 유지하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ind 같은 경우는요, 네, 이거는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발견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find는 사실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발견하다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시게 되겠지만요. catch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붙잡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긴 예문이 없으니까 제가 즉흥적으로 예문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I caught him. 나는 그를 붙잡았어요. Stealing my book. 자, 그가 뭐 하고 있다 붙잡힌 건가요? Stealing my book. 내 책을 훔치다가. 내 책을 훔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제가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 I caught him stealing my book.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문 파악되시나요? 좋습니다. 역시 문법적인 포인트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겠죠. 해석도 중요할 거고요. 당연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격 보호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도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주로 취하는 동사들이 조금 정해져 있긴 해요. 그렇다고 다른 동사들이 아예 형용사를 못 취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의미상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취하는 걸 좋아하는 동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녀석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keep이나 leave 같은 동사들이요. 목적어 나오고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취하게 되면 잠시만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일단 keep이나 leave 같은 경우 기본적인 의미가 keep은 어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leave는 두는 겁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혹은 목적어가 형용사한 상태로 두다. 그대로 두다. 유지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잠깐만. 유지하다. 혹은 그대로 두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수거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좀 느낌이 안 와요. 예문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예문 볼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정리를 볼 거예요. keep, leave 목적어 다음 형용사 써서 목적어가 형용사한 상태를 유지하다 혹은 두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find나 think 같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 쓰고요. 목적격 보호제의 형용사를 쓰게 되면 이때 find의 의미는 발견하다라기보다는 생각하다, think와 똑같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형용사 하다고 생각하다, 느끼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make 정말 많이 써요. You make me happy 이런 표현 쓰죠. 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런 표현일 때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쓰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이런 의미죠. 자, 밖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선생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당연히 알아들으셨겠죠? 오케이. 자,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역시나 문법 포인트는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를 쓸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호 자리에 부사를 쓸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네, 그게 어법 문제로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꼭꼭 눈여겨서 이 자리 잘 봐두셔야 돼요. 부사는 쓸 수 없다는 거. 자, 이제 영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위에 나온 구문을 이용해서 영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녀는 우리에게 수업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걸 영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장을 영작하려고 하면 집중하다라는 동사 표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집중하다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concentrat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혼자 쓰이는 것보다는 뒤에 o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청했다라는 표현 기억하면 이제 바로 영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했다니까 과거죠. 그러면 과거 동사로서 요청하다, asked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뭐 required 써도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요청했는데요? 우리에게요. 그러면 목적격 us 써주고요. 집중할 것을 요청했어요. 자, ask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우리 뭐 쓴다고 했더라? 그렇죠. to 부정사요. 그럼 뭐 정답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to concentrate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on class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영작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두 번째 거 넘어가 보죠. 정부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을 촉구한다. 정말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니에요? 좀 제발 좀 방역 수칙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마스크 좀 잘 써주시고요. 정부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지켜야 되겠죠. 자, 한번 영작해 볼게요. The government, 정부는 촉구하다라는 동사 표현 알아야 영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위에서 urge란 동사 기억나십니까 여기? 오케이. 그러면 촉구한다 이거 현재 형태니까 동사 urge 쓰면 되고 정부는 사실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urges 3인칭 단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누구에게 지금 목적격은 우리이니까 us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는 역시 urge 목적어 to 부정사니까 to 부정사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규칙을 지키다라고 할 때 그 지키다라는 거, 지키다라는 동사 뭘 쓰죠? keep 동사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자, 우리 방역 수칙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한번 봐주세요. quarantine rules라고 합니다. quarantine이 방역, 검역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러분 문득 궁금할 거예요. us 전부 목적격입니다. 근데 목적격인데 왜 해석을 할 때는 종종 이렇게 주격으로 해석이 되는 걸까요? 해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to 부정사에 사실은 의미상 주어의 역할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러면 여기 for us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for를 굳이 쓰진 않습니다. 이건 오형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us만 쓰지만 의미상으로 잘 보시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지키는 건 누구예요? 정부가 지켜요? 아니요,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이게 앞문장에 있어서는 지금 the government urges us 이때는 목적격 역할을 하지만 뒤에 있는 to 부정사에게 있어서는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 목적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요. 혹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격처럼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면 주격으로 해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세 번째 거요. 창문을 연체로 두세요. 아,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더워 죽겠는데 친구가 창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야, 창문 좀 연체로 좀 둘래? 이럴 때 please keep. 자, 그다음 창문을 영어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창문 the window. 그렇죠. Please keep the window. 다음에 중요한 거 open.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open 형용사 써주시면 됩니다. 열린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이거는 목적격 보호이고요. 동시에 이 녀석은 형용사구나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한 가지. 이 자리에 그럼 선생님 저는 openly 쓰고 싶어요. 잘 쓰는 표현도 아니거니와 부사인데요. 부사 쓸 수 있을까요? 네, 부사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보호 자리에 우리 부사는 절대 안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질문 한번 체크해 봅시다. Please keep your room. 너의 방을 좀 깨끗하게 유지해라 란 말인 것 같아요. 자, 목적격 보호 자리라는 거 우리 눈치챘습니다. 보호 자리에 뭐는 안 돼? 부사는 안 돼. 그럼 정답 나왔어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clean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lean.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프린트상에는 지금 이게 숫자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2번이죠. 2번으로 바꿔주시고, enough의 위치요. enough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 형용사로 쓰일 때는 꾸밈을 받는 명사보다 어디에 와요? 네, 앞에 와요. 이거 지금 enough 자리예요. enough는 명사보다 앞에 옵니다. 반면, 부사로 쓰여서 꾸밈을 받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옵니다. 부사로 쓰일 때에는 꾸밈을 받는 형용사나 부사보다는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꾸미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순 잘 봐두셔야 돼요. 예문 바로 볼게요. She's smart enough가 맞을까요? enough smart가 맞을까요? 여기서 우리 캐치해야 될 점. smart란 단어의 성격이 뭐냐는 거죠. 자, smart, 똑똑한, 영리한, 형용사입니다. 그럼 형용사를 꾸미는 건 누가 하는 역할이죠? 영어에서 누가 해요? 형용사를 꾸미는 거? 부사가 한다고요. 그러면 부사는 형용사보다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 네, 뒤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럼 정답 나온 거죠. smart enough가 맞는 거예요. smart enough. 되셨나요? 두 번째 예문요. 그러니까 she is smart enough for me 하면 그녀는 나한테는 충분히 똑똑해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 예문. I've got money enough가 맞을까요? enough money가 맞을까요? 핵심. money는 품사가 뭐냐는 거죠. 자, money. 돈, 명사입니다.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가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꾸밈을 받는 명사보다는 그렇죠. 앞에 위치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잠시만요. 색깔이 왜 자기 마음대로 바뀌나? 네, 여기서는 enough money가 정답이죠. I've got enough money. 난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요. To buy the brand new car. 미국식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새삥,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새삥, 진짜 새거 이런 걸 영어로 brand new라고 하거든요. 완전 신차를 구매할 만큼 아주 삐까뻔쩍한 신차를 구매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부럽네요. To buy. 됐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시 마무리하고요. 바로 연이어서 우리는 2차 시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2차 시수업에서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부터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 일단 그럼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뭐고, 그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동사는 뭐예요?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도 있겠지만, 앞으로 자동사는 선생님이 약어로 VI라고도 표시할 겁니다. 자동사는요, 목적어 필요 없어요. 목적어 없이도 혼자서 동사가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동사가 되는 녀석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이름에서도 이미 티가 나죠.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동사가 안 돼요. 약자로 VT라고 줄여서 쓰고요. 이 녀석은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유무를 가지고서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을이라는 목적어가 따라 붙어야 되는 동사면 타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음, 종종 헷갈려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이라고 1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타동사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자꾸 이걸 자동사라고 착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뒤에다가 전치사를 막 갖다 붙여 쓴다라는 거죠. 전치사를 갖다 붙여 쓴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동사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에라는 표현이 딱 각인이 돼요. 그럼 왠지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에서 그런 생각에서 전치사를 넣어서 reach at 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reach at이라고 쓰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arrive라는 동사는 자동사가 맞아요. 그래서 at과 함께 써야 됩니다.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arrive at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reach라는 녀석은 이미 그 자체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바로 취해야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목적지가 사실은 목적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reach at 부산 하게 되면 이 reach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셈입니다. 전명구는 목적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reach 다음에 바로 부산, 부산에 도착하다라고 써야지 reach at 부산 하게 되면 reach를 마치 자동사처럼 취급해버린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reach는 타동사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한 동사들을 한번 쭉 묶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자동사와 타동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어법적인 포인트가 무엇인 거 아니?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수동태 형태가 가능할까요? 수동태가 안 되겠죠. 우리 능동문장에서의 목적어가 수동문장에서의 주어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문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따라서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동태 못 만들 이유가 없죠. 수동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까지 점검해 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동사 한번 생각해 볼게요. resemble이라는 동사 한번 생각해 봅니다. resemble. 동사 의미 아세요, 여러분 혹시? 누구와 닮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닮다.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아버지 닮으셨나요? 아니면 어머니 닮으셨나요? 누구와 닮다. 근데 문득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누구와라는 표현 때문에 왠지 모르게 with를 써야 할 것 같죠. with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이 자리에 with 쓰면 안 된다고요. 왜? resemble은 무슨 동사? 타동사니까. 타동사는 목적어를 어떻게 취한다? 바로 취해요. 전치사가 오면 목적어가 아닙니다. 무한 반복해 줄게요.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resemble 다음에는 with 없이 그냥 써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I resemble my father. 나는 우리 아빠 닮았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굳이 전자를 쓰고 싶다 그럼 take after 동사 쓰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어디에? 그러니까 into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enter into라고 써버리잖아요. 공교롭게도 밑에 있죠. 근데 into를 쓰게 되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로 쓰려면 into를 쓰시면 안 돼요. 그냥 enter만 써야 됩니다. 그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He entered the classroom 이라고 써야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enter into 쓰면 그럼 무슨 의미인데? 즉 enter가 자동사로 쓰면 무슨 의미인데? 자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무엇을 시작하다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 about과 유사한 의미예요. 무엇을 시작하다. begin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rt 이렇게요. 그 다음 동사.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하는 동사예요. marry, 결혼하다. 근데 이게 누구와 결혼하다잖아요.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누구와란 표현이 자꾸 with와 결부되어서 머릿속에 딱 떠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한테 누군가 청혼을 합니다. I wanna marry with you 라고 해요. 그럼 청혼 거절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marry가 타동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거절하셔야 됩니다. 네, marry with란 표현 불가능해요. marry라고만 써야 됩니다. marry. 도대체 marry with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게 수동태 표현으로 쓰였을 때조차도 with가 아니고 to를 씁니다. 그래서 be married to 누구와 결혼하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I wanna marry him, I wanna marry you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mention 무엇에 관해 말하다. 자, 무엇에 관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자꾸 about이라는 표현과 결부시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bout 표현 넣으면 틀려요. 그냥 mention 써야 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유 천만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don't mention about it 이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don't mention it 이라고 얘기해요. don't mention it. 목적어 바로 씁니다.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attend라는 동사 중요한 동사입니다. 어디에 출석하다, 어디에 입학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attend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attend가 이렇게 타동사로 쓰일 때에는 전치사 없이 혼자 씁니다. 그래서 attend school 학교에 출석하다, attend university 뭐 대학에 입학하다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고요. attend meeting 회의에 참석하다 이런 식으로요. 전치사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전치사를 꼭 쓰고 싶다거든 어떤 표현 쓰라고요? take part in 이라든지 participate in 이런 표현 쓰시면 전치사 넣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전치사로 쓰이는 전치사가 필요한 그런 자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attend가. 그럴 땐 의미가 좀 달라요. 자, attend on 하게 되면 이거는 on 뒤에 주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시중들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조금 드물게 attend on 하게 되면 누구를 시중들다 이런 뜻이고요. attend to 하게 되면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answer, reply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답하다. 역시 한국인의 머릿속에 어디에라는 표현 때문에 answer to the question, to라는 표현을 자꾸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to 쓰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answer는 무슨 동사? 타 동사니까요. 그래서 answer the question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answer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녀석이 명사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답, 대답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에는 answer to 다음에 어디 뭐 answer to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으시겠어요? 자, answer가 동사일 때는 뒤에 to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명사일 때는 to를 써야 한다라는 점. 그게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별도로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표현 쓸 때 우리 approach라는 동사 쓰는데 이놈의 에라는 표현 때문에 이 뒤에 자꾸 습관적으로 to를 갖다 붙인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계속 타동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녀석 타동사이기 때문에 approach 다음에 바로 목적어 쓰셔야 됩니다. I wanna approach him. 나는 그에게 지금 접근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겁니다. 자, leave란 동사도 주의해야 돼요. 이거 역시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다라고 할 때 leave from Busan이라고 쓰면 안 돼요. leave Busan 써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다라고 할 때는요. 뒤에 from 쓰시면 안 돼요. 어디로부터 어디를 이란 표현 때문에 from 쓸 것 같은데 from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요. 그런데 만약 leave 다음에 for를 쓰게 되면 이거는 어디를 향해 떠나다라는 의미가 돼요. 네, 약간 좀 있고 없고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잘 들어보세요. I wanna leave Busan 하면 무슨 의미예요? 나는 부산을 떠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I wanna leave for Busan 하게 되면요. 나는 부산을 향해 떠나고 싶다. 그럼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의 위치는요? 부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어디에 살다란 표현 중에 사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디에라는 표현 때문에 이 뒤에 in을 붙여 쓰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한번 강조합니다. inhabit 어디에 거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보다는 주로 동물에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obey란 동사 누구누구에게 복종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꾸 obey to 누구누구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obey 누구누구 해야 됩니다. I obeyed my mom. 나는 우리 엄마 말에 복종했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 복종했다. 이럴 때 obey 바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역시 실수 진짜 많이 하는 동사입니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자, 무엇에 대해 토론하다 하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discuss 뒤에다 뭐 갖다 붙여요? about 갖다 붙여요. 그래서 discuss about 하는데 그거 틀린 표현이에요. discuss는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취해야 돼요. about 같은 표현 없이요. 됐나요? 굳이 about이란 표현을 붙이고 싶으시면 talk about 하시거나 혹은 다른 토론하다 표현 쓰시면 돼요. 자, 토론하다 할 때 talk 말고 debate라는 동사 쓰시게 되면 about 쓰셔도 관계없어요. debate about 하면 무엇에 관해 토론하다라는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survive 하게 되면 사실 survive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survive from 쓰기도 해요.
근데 from 쓰는 경우는 강조의 목적을 띄고 그렇게 쓰는 거고 원칙은 survive 뒤에 바로 목적어 취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의미는 누구보다 오래 살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 뒤에 from을 쓴다면 이때는 from 어디에서 살아남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살아남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냥 survive 다음에 그 장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대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 survived the storm 하게 되면 그냥 from 안 쓰고요. he survived the storm 하게 되면 그는 직역을 해볼게요. 그는 태풍으로부터 살아남았다. 태풍에서 살아남았다라고 번역하셔도 되고요. 좀 더 직역해보자면 그는 태풍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 잠깐 써드릴게요. He survived. 잠시만요. 펜이 좀 말을 안 됐네요. He survived the storm 하게 되면 그는 태풍보다 오래 살았다. 직역은 이거예요. 근데 의역을 해서 태풍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겁니다. 직역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태풍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럼 누가 더 오래 간 거예요? 그가 오래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태풍에서 살아남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의역할 수도 있는 거긴 해요. 그런데 좀 더 강조하는 목적을 띄고 이 자리에 from을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survive는 좀 예외로 둘게요. 근데 이런 표현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He survived her 하게 되면 그는 그녀보다 오래 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 my grandpa survived my grandma 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보다 오래 살아남으셨다. 이런 식으로 쓸 때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시간 너무 오래 끌면 여러분 힘들 거니까요. 퀘스천 요까지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호성이 들리네요. 자, the students, 학생들은 the topic, 그 주제에 관해 토론했다. 선생님, 무엇에 관해 토론하다이니까 영어에서 무엇에 관해라는 표현은 about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discussed about으로 선택을 할게요. 이러지 맙시다. 선생님 수업 안 들었다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답은 네, discussed 써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discussed는 무슨 동사? 타동사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취해야 됩니다. 전치사를 취하면 목적어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니까 안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 아까 했던 표현이네요. 감사를 표했을 때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할 때 don't mention it 이라고 표현합니다. don't mention about it이 아니고요. mention 역시 무슨 동사? 네, 타동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bout과 같은 전치사를 쓰지 말고 목적어 바로 취해야 되는 동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점검되셨나요? 실제로 우리 뭐 고3 모의고사라기보다는 고1이나 고2 모의고사에서는 이러한 타동사들을 많이 물어봐요. discuss about, marry with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틀린 표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배운 동사들 꼼꼼하게 정리 좀 하시기 바라고요. 1차시 스터디 포인트에서 공부했던 5형식 동사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 어퍼 포인트를 많이 공부해서 좋은데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학습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기말고사에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동안 즉 1년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문법 포인트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문제 많이 드릴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everybody. Bye bye.